안녕하세요. 인간과 동물의 상생,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일까? 우리가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일까? 했는데,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동물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인간 동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일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 동물학이란 무엇일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 동물학 들어가기 전에 동물이란 무엇일까요? 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은 동물하면 지금 생각나는 동물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반려동물.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바로 반려동물이죠. 우리가 펫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반려동물, 얘네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반려동물? 저는 반려동물 하면 일단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고 힐링이 돼요. 그냥 함께 있으면 좋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하면 그냥 가족 같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 엄마야, 아빠야, 누나야, 형이야, 언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두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두부 엄마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 한 20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털 날리는 것도 그렇고 얘네를 어떻게 목욕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 또 쉬를 하면 또 대변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치워야 될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언니가 거기는 이제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외로워해서 동물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애완동물로 생각을,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생각보다는 애완동물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죠. 예쁘게 하고 가꾸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약간 그 좀 그런 느낌으로 했어야 애완동물로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강아지도 키우고 푸드를 키웠어요. 그리고 또 새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햄스터도 키우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키웠었거든요. 가면은 이제 막 동물 냄새도 나고 하니까 사실은 별로 좀 또 어르렁거리고 이러기도 하니까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랬었어요. 그냥 그래서 강아지는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밖에서 키우는 애들, 그래서 저희는 발바리를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키우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밖에서 키우니까 이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쥐약을 먹어서 죽기도 하고 막 여러 번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키우다가 그렇게 되면은 되게 속상하고 보고 싶고 막 이랬던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상처가 되게 됐던 것 같아요. 키우다가 애기가 그렇게 되면 불쌍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 펫로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동물을 나는 키우지 않을 거야 했었는데 언니네 집에 가보면 이제 그 동물들 다양한 동물들 보면서 그냥 이쁘고 그냥 귀엽고 이렇게만 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제가 지금 함께 생활한 지 한 20년 되니까 얘는 너무너무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얘가 말을 했으면 좋겠고, 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또
근데 이제 얘는 또 사람도 되게 반기잖아요. 어, 가끔은 이제 예전 강아지는 그렇지 않은데 얘는 입질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얘네를 키우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두 마리를 키운 적도 있었는데 하나는 되게 순했고 얘는 좀 발랄한데 이렇게 입질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사업체도 하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체도 이제 중국의 미용학원이랑 또 애견 유치원 이렇게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또 좀 달라요. 반려동물을 대하는 그런 게. 근데 공통적인 거는 반려동물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거. 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축, 동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가축 차원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가축하면 생각나는 게 소나 이렇게 농장 동물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뭐 소나 염소나 또 돼지나 이런 아이들. 대체로 가축인 경우는 보면 이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활용이 예전에 많이 됐죠. 지금은 이제 농기구가 많이 발달을 했지만 이 아이들을 이제 그런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는 할 거예요. 농장동물 또 식용동물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가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얘네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다음 또 사육동물인 아이들도 있어요. 워킹 애니멀에서 자 이렇게 뭐 낙타라든가 또 뭐 당나귀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동물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동물이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다르죠. 어디서 또 태어나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동물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정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요즘 어떻게 돼요? 묻으면 그 땅에 묻으면 이거는 또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아니면 어, 그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겠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인 경우는 마지막 가는 길도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죠. 화장하고. 그래서 반려동물 지금 장례식장이 우리나라에 한 45개, 6개 이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졌죠. 재작년도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한 28개, 9개 이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우리나라 현재 한 45, 6개 정도 이렇게 허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화장을 하고 이제 뭐 수목장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납골 당에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그만큼 달라요. 근데 가축이나 사육동물은 어때요?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동물들의 인생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동물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 보면 집에서 사는 아이들, 또 농장에 사는 아이들, 그다음에 실험실 동물들 있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실험실을 거쳐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실험 동물로 사용됐다가 그냥 정말 마지막은 아, 너무 참혹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아이들 장례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들 또 모델로 또 활용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도 있죠.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동물을 정의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반려동물로 아니면 가축으로 사육동물로 뭐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동물을 정의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동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볼 것이, 자, 그럼 인간 동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 동물학이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우리 사람도 사실은 동물이에요. 인간도, 그쵸? 근데 인간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어떤 그 관계예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그 관계, 또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이 학문이 바로 인간동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상생, 이거는 우리가 인간동물학 차원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동물학이란 인간 사회와 동물의 삶이 어떤 식으로 교차하는지를 또 탐구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 관계와 관련 있는, 그리고 인간 사회 정책, 우리가 동물과 관계일 때는 이제 뭐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다양하게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분들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 정책적인 부분, 동물보호법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어떤 식으로 처벌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법안이 이제 국회의원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국민청원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우리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또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부분들, 이거를 이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동물학에서는 인간동물학이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 또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간동물학 중에서 이제 아까 각 주제별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동물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할 부분이고, 그 다음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 그 중에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일원인 거죠.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사는 아이들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인간동물학에서는 그냥 동물을 크게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고,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함께 사는 아이들을 이제 연구하고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죠? 자, 이게 보면은 반려동물 중에서 포유류, 조류, 절지동물, 어류, 파충류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 놨는데요. 보시면은 포유류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거의 한 70% 정도 포유류가 차지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려동물도 되게 많아요. 자, 먼저 포유류 같은 경우는 개와 고양이, 자, 볼까요? 포유류는 보시면은 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개죠. 개. 그리고 고양이, 개와 고양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주차부터 이제 포유류, 3주차, 4주차에 거쳐서 포유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깊이 있게는 못해요. 개만 갖고 또 우리가 3년, 2년, 뭐 4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깊이 있게는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함께 생활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개와 고양이, 그 다음 또 요즘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라쿤, 그리고 이제 토끼도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슴도치, 우리가 인기 연예인 중에 그 장도연 씨가 고슴도치 키우고 있잖아요. 완전 애지중지하고 엄청 이쁘게 이뻐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집도 더 크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듯이 그 사람도 고슴도치를 그렇게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부담 없이 키우는 부담이 덜 가죠. 그래서 햄스터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햄스터. 햄스터가 이제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뭐 손도 많이 안 가고 하니까 햄스터도 정말 많이 키우고 또 있는데 사실은 얘네가 개체수 또 세계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많이 낳다 보니까 생명이 또 짧아요. 크게 오래 많이 안 살아. 그래서 햄스터에 또 막 이렇게 사랑을 주다가 얘네가 빨리 죽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또 펫로스를 겪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우도 많이 키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우 많이 키워요. 여우 정말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뭐 기니피그라든가 또 어떤 아이들 키울까요? 포유류 중에 닭을 키우는 경우, 닭은 참 알을 포유류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종류의 이렇게 포유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조류 같은 경우, 조류 세 종류.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앵무새 같은 경우, 앵무새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앵무새 키우는데 앵무새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절지동물들 보면은 뭐 곤충류도 있고, 그 다음에 갑각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거미나 새우 또 이런 걸 좀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키우지 하는데 키워요. 반려동물로 키워요. 그리고 어류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금붕어도 많이 키우잖아요. 얘네가 손 많이 안 가고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잘 살아요. 잘 살아 얘가. 그래서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보려고 관상용으로만 키우는 그런 경우 말고 정말 반려동물로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금붕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열대어 종류도 되게 많죠. 열대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키우는 경우 보면 이제 구피 같은 경우 어, 구피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요. 수족관을 놓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보통 그냥 어항이라고 하죠. 어항 같은데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놓고도 얘네가 생명력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새끼도 이렇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잠깐 어디 갔다가 봤는데 새끼를 막 오늘 막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또 이제 구피도 많이 키우고 또 해수어도 저도 열대어 해수어 이제 다양한 아이들도 키워봤는데 엄청 이뻐요. 엄청 이쁘고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 반려동물로 키운 거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어류의 종류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파충류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뭐 타란툴라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정말 많이 키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또 먹이가 그 밀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것도 직접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도
어,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 많이 키우죠. 그리고 도마뱀, 또 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또 파충류도 많이 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반려동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 고양이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넓은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포유류의 종류가 이제 요거만 이제 제가 포유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 정도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애완동물 우리가 사실 어느 때인가부터 반려동물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애완동물로 생각을 했죠. 그냥 이렇게 아유 보기에 그냥 장난감처럼 이렇게 약간 소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급속하게 지금 이제 사회가 변화가 됐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굉장히 이게 바쁘게 됐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바쁘게, 특히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허전하고 또 외롭고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주말 부부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혼 가족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어른들도 이제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이제 가족이 모여서 대가족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어른들도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이혼 가족도 많아지고 1인 가족도 많아지고 함께 살아도 다 바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외롭고 허전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어, 채워줄 그런 뭔가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동물, 이제 애완동물 이렇게 키우다가 그 단계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83년도에 동물 행동학자인 이 로렌츠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예요. 이 사람이 80세 때 애완동물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1983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주제를 이제 심포지엄에서 이제 제안한 거예요. 자, 애완동물의 가치를 우리가 재인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말고 반려동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학교에 뭐 학과 이름이나 이런 데 보면 애완동물학과, 뭐 애완동물 훈련사, 뭐 애견 훈련사, 뭐 이렇게 듣지만 애완동물 미용사, 뭐 이런 애완동물 훈련사, 애완동물 학과, 아예 학과의 이름도 그렇게 애완동물 미용, 애완동물 뭐 이렇게 학과 이름도 생겼어요.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었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서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반려동물 뭐 훈련사 이렇게 하는데 훈련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애견 훈련사라고 많이 예전에 그렇게 자격증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이름이 아예 애견 훈련사, 애견 미용사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있죠. 아직도 이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행동 교정 이런 것 때문에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에서 교정이란 말에 이거는 때리고 좀 애들을 학대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반대를 해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클리커 뭐 이런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이거를 제안을 많이 했어요. 교정이란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NCS에서도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를 행동교정 이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반려동물 행동교정 또 개발한 기관인데 그때 애견 훈련사들 또 수의사들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런 가정을 개발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교정이란 말 자체를
안 된다.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다. 동물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교정이 그냥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요즘 방송에서도 교정이라기보다 행동 교육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죠. 그분들이 거의 수의사 아니면 훈련사 출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 반려동물과 애완동물 요 단계가 이제 이렇다는 거. 동물의 그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단계가 업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애완동물보다는 사실 반려동물로 이렇게 명명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쵸? 사실 그러면 반려동물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애완동물의 가치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 이 동물이 삶의 질이라든가 만족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것도 달래주고 또 정서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정서 발달에. 그리고 얘가 그냥 존재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자고 있고 옆에 있는 거 얘가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만 봐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사람에게서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혼자 살고 또 이제 많이 대화가 없어지고 이렇게 허하고 외로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던 건데 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은 되게 크더라.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이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와, 얘는 정말 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완동물로 하기에는 어때요? 너무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로 해야 한다. 반려라는 건 우리가 사람이 결혼할 때 반려자를 만난다. 동반자, 가족이 되는 그렇게 반려라는 이런 이제 이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동물에게 반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일단 선택을 할 때 어떤 아이를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개를 할 것인가 고양이를 할 것인가 어떤 뭐 다른 뭐 뱀이나 이런 아이들 일단 좋아하는 아이들 나랑 잘 맞을 수 있는 아이들 충분히 깊게 생각하고 그 개든 이런 아이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개나 고양이를 결정을 할 때도 사실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에게 이렇게 의탁하지 않아요. 걔는 약간 독립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활 이 리듬이 다르죠. 낮에 자고 밤에 야행성 밤에 돌아다니고 밤에 야옹야옹 거려요. 밤에 나오고 낮에는 이렇게 슈퍼미트나 어디 가서 숨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왔을 때 막 꼬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길냥이, 개냥이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고양이는 독립성이 강한 아이고 소변 대변 자기가 알아서 다 가서 그래서 모래만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 아이인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되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관심도 되게 많고 막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 그리고 또 뭐 푸들 또 성격이 밝고 이런 아이들 근데 푸들 같은 경우 뼈가 약해요. 근데 또 비숑 같은 경우는 되게 뼈대도 굵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귀가 이렇게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귀병이 또 잘 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말티즈 이제 대체로 품종별로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키우는 포메라니언 같은 경우는 되게 애교는 많지만 되게 까칠한 아이예요. 까칠해.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낯가림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민한 편이고 그런 부분을 잘 봐서 어떤 품종을 내가 함께 반려동물로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품종의 성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 따라서 나 무조건 대형견을 막 좋다고만 키울 게 아니라 내가 여기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걔네가 생활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대형견은 또 많이 밖으로 나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집이 또 너무 좁은 데서 그렇게 있으면 아이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환경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들을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 얘네가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 매월 심장사상충 해줘야 되고 또 산책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시켜줘야 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귀나 또 이렇게 뭐 이런 발톱 이런 것도 깎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얘가 생활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쁘다고 귀엽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입양, 분양 받으시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분양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유기견이나 또 이렇게 보호소 있는 아이들 그 입양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이제 그런 슬개골 탈구라든가 또 말티즈나 뽀메 이런 아이들은 또 신장이 좀 약한 아이들이라 이렇게 병원 갈 때 또 보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또 처음에 딱 데리고 오면 그 등록해주고 그다음 보험도 하나씩 가입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 아프고 이러면 사실 이렇게 파양을 하거나 이제 유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리 보험 들어놓고 또 병원이 가까이에 있는지 특히나 이제 햄스터나 그런 파충류나 이런 아이들 이제 키울 때 보통 병원에서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병원을 가야 되고 그럴 때 전문 병원을 알아봐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에 대한 기본 교육들 소변 대변 훈련이라든가 먹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뭐 그런 부분 기본 행동이라든가 시그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본 교육들 먼저 내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들하고 이제 기본적인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그래야 아이도 편하고 함께 생활하는 나도 편하고 지금 행동 교정을 받는 이제 TV에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체로 뭐 행동 교정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아이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되게 교정을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처음부터 데리고 왔을 때 내가 기본 교육을 받은 상태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런 부분을 이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좀 받고 입양 교육 또 분양 교육 이런 것도 받고 아이들의 품종에 따른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미용을 하든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입양 분양을 해야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절대 파양하면 안 돼요. 애기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절대 유기해서도 안 되고 방임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우리가 학대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때리는 건 안 된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때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장난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가 목요일에 만날 건데 토론 주제는
인간과 동물의 상생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 시간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꼭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할 사항 있으면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